월세를 구하러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월세를 구할 계획이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운전 중이고요. 오래간만에 쉬고 싶어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유튜버 특징 아시나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전 몸 컨디션도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또 서울에 또 월세를 구하러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월세를 구하러 갔을 때 제가 그날만 무려 22,000보 이상을 걸었어요. 물론 뭐 그 이상 걸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걸음수가 많은 하루였기 때문에 그날은 또 월세를 구하느라 좀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웰리스, 웰빙 플러스 해피니스라고 해서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그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행복 지수도 좀 올리고 또 스스로를 충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를 위한 나와의 데이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요한 이야기는 제가 월세 구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월세를 이제 구하러 가는데 제가 아는 중개사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구할 수 있을까 여쭤봤더니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뭐 앱 듣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이 그나마 제일 정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이제 물건 이제 월세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월세나 뭐 괜찮아 보이는 월세가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보러 갈 수 있냐 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문의를 하고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이버가 그나마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다른 루트들은 좀 부정확하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나마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선 네이버를 보고 물건을 몇 개를 봤어요. 제가 월세를 구해야 했던 지역은 그 연희동, 연남동, 그러니까 이대, 연대, 그 홍대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남동, 연희동, 마원동 이쪽이었고 근데 지금 그쪽에는 월세 물건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 없냐고 했더니 보니까 우선 지금 개강 시즌인데 기존에는 재택 수업도 하고 뭐 재택근무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오프라인으로 바꿨어요. 오프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제 집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다 지방에 있던 아니면 집에 있던 학생들이 다 이제 학교 근처로 이제 자취방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다 보니까 월세 물건이 없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일상으로 많이 복귀를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확진자가 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용을 조금 더 하게 되고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줄였던 인원을 더 충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근처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고용이 일어나니까 또 그로 인해서 또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또 직장인들도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그 지역은 특히나 월세가 더 없는 거예요. 학교도 많이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인터넷 자체에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구하려면은 정말 그냥 있는 월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역을 조금 더 멀리 범위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당산이랑 이제 영등포 쪽으로 했는데 우선 방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영등포 쪽부터 이제 좀 괜찮은 방이 있나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영등포 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영등포 시장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탁탁탁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봤는데 우선 처음에 이제 갔던 곳은 시장 쪽이었는데 솔직히 시장 쪽은 조금 그랬어요. 주거보다는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물건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봤는데
우선 처음에 제가 그 부동산 5개를 봤거든요. 5개를 봤는데 처음에 보여준 2개는 근린생활 시설이었어요. 근린생활이 뭐냐면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거를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너무 작고 너무 좁고 너무 습하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더럽다고 해야 되나? 이 벽지 상태도 그렇고 썩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라고 했는데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썩는 냄새가 심하니까 그 냉장고 안에 그 생선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2개는 정말 아니다 라고 했었고 그냥 그 다음은 그냥 일반 도로가에서 조금 들어가면 있을 법한 원룸? 그런데 이 원룸들이 대부분 좀 국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 집이 하다못해 남동, 남서향 정도는 되었었어야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이건 느끼긴 했는데 평수도 조금 평형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5평보다는 한 그래도 6, 7평 정도 되는 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다니면서 좀 조건이 이제 조금 보완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봤는데 너무 이게 환기도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걸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 말로만 전달하려니까 조금의 한계는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3개를 보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조금 더 번듯한 그런 원룸 오피스텔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뭐 건물 관리인도 계시고 이랬는데 문제는 거기가 뭐 창문도 있고 다 좋은데 창문을 열었을 때 옆 건물에 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벽뷰라고? 완전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원룸인 거예요. 말도 안 나와.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조건. 네, 조건을 말씀드리면 조건을 한 500에 50 정도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물건은 보증금은 100만 원인데 이제 월세가 60인 조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로가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밝고 그리고 창밖으로 봤을 때 그냥 주택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평형도 넓고 쾌적하고 그런데 거기는 너무 위치상으로 교통이 애매한 거예요. 지하철역이 너무 멀고 영등포역이 있긴 했지만 좀 꽤 걸어가야 되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10분 15분 걸음이 빠르면 10분만 해도 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10분 정도 거리였고 버스를 타고 신촌인 홍대 쪽으로 가도 한 30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애매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딱 그 가격만큼의 컨디션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시세라는 게 있겠죠. 시세라는 게 있고 그 가격에 맞춰서 아무래도 좀 집을 사람들이 내놓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딱 그 수준의 집밖에 못 구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이제 그 다음 부동산으로 갔는데 거기는 시장 쪽이긴 했는데 오피스텔이 거기도 근린이었어요. 밑에 상가고 근데 좀 되게 건물이 컸거든요. 그래서 위층에는 오피스텔이 있긴 했었는데 거기는 방이 우선 되게 넓었어요. 방이 되게 넓고 남향이었고 통유리창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크고 좋았는데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이제 물을 수압 체크를 한다고 물을 틀어보잖아요. 그래서 물을 틀었는데 세면대를 딱 틀었는데 물이 황토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관이 노후화돼가지고 좀 노물이 나오나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욕실을 보니까 뭐 환풍기도 부서져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그 중개국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 황토물이 나오는 거는 근데 틀고 처음에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황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은 뭐 순위는 올려놨지만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진 않았거든요. 우선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신촌으로 넘어왔어요. 신촌으로 넘어왔는데 신촌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부동산을 보러 가는 그 시간에도 다른 부동산에 막 캐리어를 들고 올라와 있는 막 그 월세방,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뭐
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보고 말고 보고 자식할 게 아니라 이게 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물건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여기는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택을 이제 원룸이라고 하기는 거의 고시텔 수준이었는데 그걸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몇 호로 나눠놨더라고요.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딱 그냥 그거였어요.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컴퓨터 1인용 테이블 하나, 그리고 싱크대, 개수대랑 옆에 이제 놓을 수 있는 대 하나, 그리고 변기 하나,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 없고 유리로 된 샤워 부스고 창문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작은 봉창 같은 그런 봉장구멍 같은 그런 창문 있고 이렇게 밝기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혼자 딱 몸을 누이고 혼자 그냥 딱 정말 돌아서면 싱크대, 돌아서면 침대, 돌아서면 테이블 딱 그 정도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 굉장히 좁았다. 그래서 활동하기 조금 뭔가 생활을 하기에는 이게 집에서 휴식을 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좀 정말 급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주거에서 쾌적함을 느끼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건은 500에 35였나? 그랬어요. 500에 35였고 그래서 이게 돈 준 만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영등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를 더 봤어요. 이제 그 물건은 이제 병원 근처였는데 거기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일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걸로 계약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좀 거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자 이랬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 이렇게 그 물건은 정말 신기루 같은 물건이냐면서 온라인에 있는 사진들이 있는 그런 물건들은 다들 어디 있냐고. 물론 온라인에 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방이 좀 뭔가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찍으니까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로 가면 앞에 이제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느껴지는 그 체감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긴 한데 온라인으로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기존에 내가 봤던 것과는 좀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옷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그 어떤 물건이 되었든 실제로 보고 사는 걸 저는 좀 선호해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동산 전화를 돌리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사는 게 훨씬 좀 온라인으로 보고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좀 느꼈어요. 부동산도 다를 게 없구나.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신축의 오피스텔이 있어서 제가 그 근처 부동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기 오피스텔 새로 지은 거 있는데 거기는 나온 게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 차 있고 계약도 다시 연장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106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 같은 뭐 보증금 같은 월세인데 컨디션이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최근에 짓는 신축들은 좀 공간이 좁은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지었던 그런 오피스텔들보다는 공간이 많이 좀 공용 공간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협소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5평이면 한 공용 공간 빠지고 나면 한 4평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깨끗한데 좋은 데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한데 이게 있어야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방 중에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기대했던 물건도 보고 나니까 너무 낡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디션이 너무 아닌가. 뭐 선장의 벽도 좀 휘어져 있고 뭐 세면대도 너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수리할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럴 거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지하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월세를 구하면서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월세와 관련된 왜 이렇게 방이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좀 월세를 잘 구하려면 언제쯤 구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당산역까지 올라왔어요. 당산역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왜냐면 홍대와 이제 신촌 쪽으로 가려면 뭐 다리를 하나를 건너야지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 당산이 바로 그 다리 입구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인근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인근 부동산에 들어가서 문의를 했더니 이제 조건을 물어보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550이라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보통 예상의 컨디션을 집을 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어요. 보증금을 1000만 원에 월세를 60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건이 맞는 물건이 어제 한 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였는데, 이제 부동산 근처였는데 갔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는 제일 나았고, 이게 조건을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1번인데, 우선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찾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뭐 80짜리 구해도 되고 100짜리 구해도 되고 120짜리 구해도 되고. 근데 딱 주거비로 딱 책정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한정없이 쓸 수가 없으니까 또 그 금액에 맞춰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지하철역이 아주 인접해 있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 그런 가게들이나 뭐 장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봤던 방 중에서는 제일 컨디션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지하철 2호선,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을 갈 수 있다는 2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었고, 그리고 9호선도 같이 교차를 하는 역이 당산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교통 접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통이 되게 좋은 곳에 살았어요. 교통이 좀 핵심, 어디로 가기 좋은 그런 곳 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저는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너무 불편함을 느꼈고, 그때 계속 지하철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신촌 갔다가 다시 영등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방 컨디션을 올리려면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교통이 편리해야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이 요건에 부합을 해서 바로 그날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좀 물건이 많을 땐 하루에 8개, 9개도 보여줄 수가 있었대요. 근데 부동산들마다 가면 하는 말이 물건이 없다, 월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라리 전세는 있대요. 전세는 있는데 지금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뭐 집주인분들도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금 더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으면 조금 더 같은 값이면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집을 구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내가 내 요건에 맞는 그런 집을 구한 것만으로도 좀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요. 그리고 관련 이제 내용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계약금을 보냈죠. 이런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고민도 고민이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이제 그 방을 보게 되면 그냥 먼저 계약금 넣고 이 집 선택할래요, 이렇게 계약을 할래요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뭐 지체하고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선택할 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집을 구해야 하니까, 좀 급하게 구해야 하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구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지만, 이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약간 좀 월세가 구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생들 우선 다 돌아왔으니까 우선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방이 나올 확률이 적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방을 구하기 시작을 하면 그분들도 보통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당분간은 이 월세 대란이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두고 방을 구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두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되겠지만, 이게 상황이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아서 우선은 좀 아쉬운 대로 그나마 그 중에서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계약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좀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온라인 매물을 100% 믿지 말자. 온라인에 나와 있는 집들을 보면 굉장히 뭐 컨디션도 좋은 것 같고 또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다니면서 느꼈던 건 그 온라인에 있는 물건들이 실제로 다 있진 않아요. 뭐 자동차처럼 허위 매물은 아닌데 그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면은 그 사진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시간으로 내리지 않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을 보고 연락이 오면 이제 뭐 다른 물건이 있는데 다른 물건 보여드릴까요? 라고 해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으로 뭐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다른 물건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과는 다른 매물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좀 물건을 볼 때 너무 온라인에 의지해서 너무 기대를 해서 이거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기보다는 좀 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물건을 100% 믿지는 말자. 그래서 막상 또 사진과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온라인에 있는 물건이 현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나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고, 우선 그걸로 또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게 내려줘야지 다른 물건들을 보는데 그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리고 좀 좋은 중개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 뭐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또 의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좀 중개사가 믿음이 간다거나 굉장히 일을 잘하는 중개사라면 그곳에 또 그 중개인에게만 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일을 잘하다 못한다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수수료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어느 정도 계약이 또 얘기가 원활하게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임대인에게 되게 유리하게 해주는 소장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조금 더 맞춤? 그러니까 뭐 하는데 벽지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해도 그거는 들어온 사람이 하던가 집주인 안 해주려고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리해야 되는데 뭐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든지, 아니 그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줄 건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집을 빌려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컨디션을 맞춰줘야 되는데 뭐 고장이 난 거 수리를 해줘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뭐 집주인이 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조건이 안 맞으면 거기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긴 한데 좀 다니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힘들거나 되게 무리한 걸 부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뭐 벽이 휘었다고 해서 이 벽을 뜯고 새로 바로 똑바로 만들어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걸 봐서 좀 이렇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쪽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많이 발품을 팔면서 다녀보면 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물건 말고 또 부동산에서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제가 본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좀 발품을 팔면서 내 조건에 맞는 집을 좀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월세를 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이 특히나 월세가 없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좀 물건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걸 언제쯤 많이 구하면 이제 방이 좀 많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데이터여가지고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원래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거든요. 보통 이사 처리되면 방이 많이 나온대요. 이사 처리되면 한 10월쯤이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방이 많이 나오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을 구하려고 이제 내어 놓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면 내가 옮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서로 밀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밀어내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이 없으니까 결국 가려다가 그냥 연장해서 살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학기 전,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난 후, 그러니까 방학 1월, 2월쯤, 1월이나 2월쯤 이때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월세 계약이 다 되면 이제 집주인분에게 이제 돈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2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통보를 하면 나 나가겠다, 다른 세입자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 달 이상 여유를 남겨놓고 한 달 반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또 거기에 조건에 맞춰서 본인이 나가는 날짜 그 전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또 본인의 방을 구해서 나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 전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면 돼요. 그럼 그 보증금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집을 넘겨주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계약 기간까지만 다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참고를 해서 좀 집을 구할 때 그런 계산에도 넣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또 제가 업이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보면 히스토리가 쫙 보여요. 아, 이분이 이 집을 언제 매입을 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아, 이분이 언제쯤 임대사업자로 지금 전환을 해서 이번에 몇 번쯤 해보셨다라는 것까지 스토리가 쭉 나오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알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갔을 때 때마침 집주인분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집 정비 중이다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건물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하시니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세세하게 막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건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월세를 구하는데 다 고려를 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에 관한 의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